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 강경환입니다. 저는 배민 안드로이드 개발팀에서 배달의 민족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및 유지 보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의 민족 앱에 제트팩 컴포즈 적용을 시도해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듯 배민 프로젝트에 제트팩 컴포즈를 도입하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이야기이고요. 도입을 해보고 경험을 공유한다는 느낌보다는 도입하기 전에 테스트 느낌으로 한번 써본 것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배달의 민족 프로젝트에 반영된 코드는 그래서 아니고요. 제 경험을 공유를 드리면서 지금 제트팩 컴포즈 도입을 해보려고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고민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7월에 제트팩 컴포즈 1.0이 릴리즈가 되었는데요. 제트팩 컴포즈로 더 빠르게, 더 나은 안드로이드 앱 빌드라고 되어 있는 메인 홈페이지를 제트팩 컴포즈 메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짧은 코드로 구현된 샘플 예제 코드가 나와 있네요. 이 제트팩 컴포즈는 2019년 구글 I/O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I/O를 보면서 XML 없이 짧은 코드만으로 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놀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제트팩이라는 말은 모든 안드로이드 버전과 기기에 일관되게 작동하는 코드 작성을 돕는 라이브러리 모음이라는 뜻이고, 컴포즈도 모든 버전과 기기에서 일관되게 작동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뷰 클래스는 타겟 SDK 버전에 따라서 동작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뷰 클래스 자체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싹 갈아엎고 컴포즈로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제트팩 컴포즈를 언젠가는 사용해야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구글이 공식 입장에 따르면은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는 앱이 약 2,000개가 넘었다고 하고, 단순 예제 코드로만 봐도 간단한 이 앱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다가올 컴포즈로 배민을 개발해야 하는 그날을 위해 한번 적용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 코드 감소, 직관적, 그리고 빠른 개발 과정, 그리고 강력한 성능, 이렇게 네 가지를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드 감소를 예를 들면은 커스텀 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뷰에 대한 정보는 XML에 작성이 되어 있고, XML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뷰에 대한 XML 파일, 그 다음에 커스텀 뷰 코틀린 파일, 그리고 어트리뷰트 XML 파일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레이아웃 파일 등등이 여러 가지 파일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컴포즈를 이용하면은 코틀린 코드만으로 간단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파일에 모여 있으니 더 직관적이고 더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제트팩 컴포즈는 선언형 프로그래밍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플러러나 iOS의 스위프트 UI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플랫폼을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데, 저는 둘 다 해본 적이 없어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안드로이드에서 뷰를 구성하는 방식이 XML에 뷰 구조를 선언한 후에 코틀린이나 자바 파일에서 뷰를 가져오거나, 위 명령형 프로그래밍 코드 예제처럼 뷰를 만들어 준 후에 데이터를 설정하기 또는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UI와 동기화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각각 뷰마다 상태가 다르고 또 각각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합도가 높아지면 실수를 유발하거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언형 프로그래밍 모델은 태초에 데이터가 있었고 그것을 UI로 재업데이트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컴포즈에서는 이러한 선언형 프로그래밍 모델을 채택하여 처음부터 화면 전체를 생성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변경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 모델과 비교해서 더 적은 코드로 직관적인 UI를 구성할 수 있고, UI 속성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명령어과 다르게 파라미터로 속성을 지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즈 같은 경우는 선언형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단방향 데이터 흐름 아키텍처 패턴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MVP 같은 다른 유형의 아키텍처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포즈를 채택하기 전이나 UI 관련 부분에서 컴포즈로 변환을 하기 직전에 단방향 데이터 흐름, 뷰 모델 같은 구조로 이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민 프로젝트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 외에도 이제 비마트나 배민 쇼핑 라이브 등 다른 프로덕트 부문도 있어서 이제 다른 프로덕트 부문은 MVP 패턴 외에 다른 패턴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배민 부분은 MVP 패턴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기 전에 MVVM 패턴이나 다른 단방향 데이터 흐름 아키텍처 패턴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그냥 최신 버전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권장사항, 여기 나열되어 있는 권장사항을 충족시켜 주면은 컴포즈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포즈로 앱을 만드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뷰에 컴포즈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 또는 새 화면을 컴포즈로 만드는 방법, 또는 아예 처음부터 컴포즈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새 앱을 만들 때 완전히 처음부터 컴포즈로 시작을 해서 컴포즈로 끝나면 굉장히 깔끔하고 좋겠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컴포즈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있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기존 앱에 새 화면을 추가할 때 새로운 컴포즈 기반 화면으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또는 뷰 레이아웃 안에 컴포즈 요소를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해본 것은 이제 가장 작은 요소부터 바꿔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씩 바꿔보면서 익혀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앞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포즈 앱을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기존 앱이 다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요소부터 컴포즈로 다시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화면에 제일 위에 있는 주소 텍스트 뷰를 컴포즈로 변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이 화면의 XML 구성은 위와 같이 되어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저 위치 안내라는 텍스트 뷰와 옆에 이제 누를 수 있는 것이라는 요소를 이제 표시해주는 이미지 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텍스트 뷰만 이제 컴포즈로 바꾸기 위해 텍스트 뷰의 XML 상에서 컴포즈 뷰로 전환을 해주었고, 전환을 하면서 이제 XML에 있던 텍스트 뷰에 대한 속성들은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사실 많은 속성 값들이 이제 길이 때문에 생략이 되어서 보여드리지 않은 것이지, 굉장히 긴 코드가 XML 파일 안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제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틀린 파일로 와서 데이터에 넣어주는 부분도 수정을 하고, XML로 작성되어 있을 때는 이제 뷰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컴포즈 뷰로 바꾼 XML 코드는 이 영역만 컴포즈로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setConten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컴포저블 펑션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로케이션 텍스트라는 컴포저블 펑션을 만들어서 주소 타이틀을 뷰 모델에서 받아와서 넣어주었고, 스테이트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서 텍스트 뷰 대신에 컴포즈 텍스트로 뷰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XML에 있던 텍스트 뷰의 속성들이 다 코틀린 코드로 넘어오게 되었고, 이제 배민 프로젝트가 지금 아키텍처 구조가 MVP 패턴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MVVM 패턴으로 이제 이 부분만 변화를 하고 뷰 모델에서 라이브 데이터를 가져와서 라이브 데이터를 observe as state 메소드를 통해서 스테이트가 체인지 될 때마다 텍스트가 리컴포지션이 일어나도록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UI를 구성할 때는 XML의 UI를 미리 정의를 해두거나 코드 레벨에서 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위젯의 트리를 인스턴스화 함으로써 UI를 초기화하고, 각 위젯은 자체 내부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UI 상태를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이 컴포즈 같은 경우는 UI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UI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UI 상태를 제어할 수 있고,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UI 트리 부분만 다시 만드는데,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MVP 패턴 같은 경우는 위 같은 상황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VVM 같은 단방향 데이터 흐름 아키텍처를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 아키텍처를 컴포즈로 전환을 할 때 미리 전환을 하는 것을 권장을 구글 문서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저 또한 배달의 민족에 컴포즈를 적용을 해보면서 처음에는 MVVM 패턴으로 전환을 하다가 사실 컴포즈를 테스트하는 건데 MVVM 패턴을 적용하는 게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다 싶어서 그냥 MVP 패턴을 유지한 채 이벤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만 라이브 데이터를 넣어서 발행하는 식으로 이후에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컴포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사용한 방법이지, 차후에 이제 컴포즈를 실제로 도입을 하게 될 때는 아키텍처부터 천천히 바꾸게 될 것 같네요. 텍스트 뷰라는 이제 작은 단위의 뷰를 변환을 해본 후에는 이제 당연히 레이아웃을 변환을 해봐야 되겠죠. 제트팩 컴포즈는 레이아웃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본 구조는 3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리니어 레이아웃의 버티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컬럼과 이제 호리젠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로우,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과 비슷한 박스가 있습니다. 뷰 시스템에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제 크고 복잡한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권장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플랫 뷰 계층 구조가 중첩된 뷰 계층 구조보다 성능이 더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트팩 컴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뀐 데이터만 다시 리컴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린 후에 다시 초기화가 되지 않아서 깊은 레이아웃 계층 구조에서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플랫 뷰 계층 구조로 넘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뷰를 구성하는 것보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구성하는데 좀 많이 익숙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건 다시 뷰를 리니어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앞에 나왔던 주소 설정 이제 레이아웃을 제트팩 컴포즈로 변환을 해보았습니다. 셋 컨텐츠 람다 안에 로케이션 텍스트만 넣어주었던 것을 삭제하고 로케이션 레이아웃이라는 새로운 컴포저블 펑션을 만들어서 람다에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컴포저블 펑션은 가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컴포즈로 변환하기 위해서 로우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주었고요. 위와 같이 로우 안에 기존에 만들어둔 로케이션 텍스트와 스페이서, 그리고 이미지 뷰를 바꿔줄 이미지 컴포즈가 있는 로케이션 아이콘 이미지 컴포저블 펑션을 차곡차곡 가로로 쌓아주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XML에 있던 코드는 컴포즈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짧아졌고요. 대신에 코드로 한 번에 이제 왔기 때문에 UI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제트팩 컴포즈 베이직 맛보기 느낌으로 컴포즈를 전환을 해보았는데, 여기까지 느낀 점은 이제 모디파이어가 약간 익숙하지가 않아서 변환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제트팩 컴포즈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러닝 커브인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씩 사라지는 XML 코드를 보면서 조금은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뷰에서 컴포즈로 넘어오는 변화는 쉬웠지만 이게 아직 디테일하게 변환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이제 텍스트 뷰에 클릭 이벤트를 주면서 컬러 스테이트를 줘서 이제 프레스 효과를 나타내거나 하는 이제 디테일한 것이 있었는데, 컴포즈에서는 컬러 스테이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워터리얼 기본 프레스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이벤트를 설정해 줄 때 인터랙션 소스나 다른 방법으로 리컴포지션 시켜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런 디테일한 요소까지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더 큰 러닝 커브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쩌면 가장 자주 사용할 수도 있는 뷰인 리사이클러 뷰를 변환을 해보았습니다.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는 뷰 홀더를 미리 인스턴스화 해놓은 다음에 재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제트팩 컴포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보다 그냥 새로 그리는 것이 비용이 더 싸다는 컨셉으로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이 1000개쯤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1000개를 다 그리면은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레이지하게 그린다는 개념으로 레이지 컬럼이나 레이지 로우를 사용해서 보이는 부분만 그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지 로우나 레이지 컬럼에서 모든 아이템이 컴포즈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여러 어댑터 딜리게이트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화면에 리사이클러 뷰를 컴포즈로 변환을 할 때 모든 어댑터 딜리게이터 뷰 홀더에 있는 뷰를 모두 바꿔야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뷰 홀더를 점진적으로 컴포즈로 바꾸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면서 몇 개의 뷰 홀더만 컴포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뷰 홀더에 있는 뷰를 인스턴스로 잡고 있는데, 이제 컴포즈 뷰가 화면에 사라질 때마다 안에 있는 컴포지션이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어차피 이게 재활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쌓이게 돼서 이제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건데,
이제 뷰가 리사이클 될 때마다 이것을 디스포즈 컴포지션을 호출해서 컴포지션을 수동으로 삭제를 해주면은 리사이클러 뷰에서 다른 뷰 홀더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댑터 딜리게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라이브러리에 맞춰서 컴포즈용 어댑터 딜리게이터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주었고, 가이드에 맞게 뷰홀더가 리사이클 될 때 디스포스 컴포지션을 호출해주고, 뷰홀더의 추상 클래스에서도 디스포스 on 뷰 트리 라이프 사이클 디스트로이드 전략을 사용해서 컴포즈 뷰홀더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작동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어댑터 딜리게이터가 나왔고, 컴포즈 뷰를 뷰홀더 최상위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람다 안에 있는 컨버저블 펑션을 통해서 UI를 구성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른 뷰홀더를 사용하는 어댑터 딜리게이터와 함께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에 연결해 주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사이클러 뷰가 깔끔하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컴포즈를 전환하다가 모든 어댑터 딜리게이터 또는 뷰홀더가 컴포즈로 변환이 되었을 때 이제 레이즈 컬럼이나 레이즈 로우를 사용해서 전환을 하면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던 찰나에 컴포즈 뷰홀더와 병행해서 사용할 경우 이제 100% 컴포즈를 사용하는 것과 리사이클러 뷰만 사용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아티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앞에 테스트한 지면이 이제 리사이클러 뷰어 메인 화면 지면이었는데, 거기는 뷰홀더가 너무 많아가지고 컴포즈로 100% 전환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비교적 뷰홀더 숫자가 적은 가게 리스트 지면을 컴포즈로 전환을 해보았습니다. 레이즈 컬럼을 사용했고요. 다른 뷰홀더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각각의 컴포지션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값이 첫 번째 스크린샷이고, 모든 UI를 컴포즈로 변환해서 레이즈 컬럼으로 변환한 것이 두 번째 스크린샷, 그리고 가게 리스트 줄만 컴포즈로 변환해서 리사이클러 뷰에서 디스포스 컴포지션 전략을 채택한 게 세 번째 스크린샷입니다. 렌더링이 되는 이제 걸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데이터는 똑같이 내려줘서 똑같은 뷰를 그리도록 상황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실험을 100% 맹신할 수는 없는 것이 애초에 100% 똑같이 UI를 구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100%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금 나온 이제 각 바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건 구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져온 도표인데요. 여기 나오는 색깔이랑 제 휴대폰에 있는 렌더링 바에 나오는 색깔이랑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도표를 가지고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스크린샷인 리사이클러 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초록색 막대가 굉장히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막대는 측정 레이아웃, 온 레이아웃과 온 매저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스크린샷과 비교하게 되면은 온 매저에 소요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졌고, 대신에 파란색 막대인 온 드로우에 걸린 시간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이 뷰에 그려지는 시간이 온 매저 대신에 온 드로우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시면 시간이 조금은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상으로는 리사이클러 뷰만 사용한 것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세 번째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러 뷰와 비슷하게 시간이 걸렸지만 처리에 걸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냥 첫 번째 로드 말 대신에 이제 빠르게 스크롤해서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되는 케이스, 레이즈 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지션을 새로 그리는 상황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컴포즈 뷰홀더 같은 경우는 새로 그리고, 나머지 뷰홀더 같은 경우는 재사용하는, 이제 동시에 병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가게 리스트 케이스가 뷰홀더가 여러 개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가게 정보를 보여주는 뷰홀더라서 좀 치우친 결과일 수도 있는데, 리사이클러 뷰와 컴포즈의 레이즈 컬럼을 사용한 경우가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나왔고, 병합해서 사용한 경우는 렌더링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보시면 초록색 줄을 거의 넘지 않아서 앞에 두 개와 성능을 비교했을 때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았던 다른 아티클에서 실험해 본 결과는 컴포즈 뷰홀더의 성능이 매우 좋지 않게 나왔었는데 의외로 안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상황에서도 테스트를 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는 주소 설정 화면을 그 중에서도 이제 지도에서 위치 확인 화면을 컴포즈로 변환을 해보았습니다. 이 프래그먼트 통째로 컴포즈로 바꾸고 싶지만 이제 네이버 지도 SDK는 아직 컴포즈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컴포즈 안에 뷰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컴포즈를 도입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컴포즈 안에 이제 뷰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는 위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지도 라이브러리를 써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객체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각 함수를 호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줄에 있는 remember mapview with life cycle 함수를 보시면은 mapview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옵저버를 연결하고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mapview 라이프 사이클 함수를 호출해주고 그 호출해준 인스턴스 자체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받아온 맵뷰를 이제 컴포즈에서 뷰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뷰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었고, 그 안에서 맵뷰 인스턴스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맵 객체를 코루틴으로 받아왔고요. 그 지도에 관련된 각종 설정들을 네이버 맵 인스턴스에 적용을 시켜주고, 또 지도에 관련된 각종 이제 드래그나 클릭에 관한 리스너 콜백들을 이 부분에서 연결해주고 반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맵을 반환하는 함수에 관련된 이제 코드인데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주었고, 이 전체적인 코드는 제가 이제 안성룡님께서 작성하신 코드를 참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참조한 레포지토리 주소를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티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로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또 배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보았고, 로티 같은 경우는 4.2.0 버전부터 컴포즈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바구니 화면에서 장바구니를 담고 다시 가게 상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장바구니에 이렇게 띠링띠링 울리는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변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로티뷰의 뷰에서 사용하는 이제 장바구니 코드는 다음과 같이 약간 축약해서 올려드렸고요. 보시면은 이제 업데이트 카트 카운트가 호출이 될 때 뷰 자체에서 이제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아이템 숫자가 바뀌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바뀌었다면은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컴포즈로 먼저 변환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앞에 보시면은 뷰 안에서 이제 커스텀 뷰 안에서 이제 유즈 케이스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받아오는 업데이트 카트 카운트를 호출하는 부분도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네이버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 오너 리멤버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이제 업데이트 카트 카운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어야 했고요. 또 먼저 컴포즈로 변환을 하는데 저희가 4.2.0 버전의 로티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안드로이드 뷰를 통해서 기존의 그냥 뷰 형식으로 로티를 먼저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주고, 레이아웃 관련된 구성을 해주고, 클릭에 대한 이벤트도 처리를 해주고,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뷰를 통해서 로티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주는 화면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고요. 특이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는 업데이트 람다 안에 이제 넣어서 이제 뷰가 이제 업데이트가 리컴포지션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유즈 케이스에서 그 아이템 카운트를 이제 비교하는 로직을 업데이트 람다 안에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티 라이브러리를 4.2.0 이상 버전으로 올린 다음에 로티 컴포즈 자체를 직접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컴포즈는 유지를 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뷰로 되어 있던 컴포지션만 이제 로티 컴포즈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달라진 부분은 이제 기존에는 리컴포지션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날 때 이제 업데이트 람다를 통해서 해주었는데 이제 컴포즈 자체를 리컴포지션을 시켜주기 위해서 코루틴을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핸들러가 바뀔 때마다 state.animatable.animate 함수를 이제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연결해서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를 받아온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발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아래에 있는 로티 애니메이션 자체의 코드는 세 줄로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제트팩 컴포즈로 전환을 해보았는데요. 당연히 아직 1.0이 릴리즈가 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몇몇 라이브러리들은 사용을 할 수 없었고요. 예를 들면은 엑소 플레이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영상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는 데는 엑소 플레이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뭐 안드로이드 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좀 나중에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미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뭐 글라이드나 아니면은 뭐 피카소 같은 것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코일 라이브러리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오션 레이어 사용할 수 없고, 뷰페이저 같은 경우도 컴포즈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껍데기는 그대로 냅두고 컴포즈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바로 전부 전환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요. 리소스 관련된 부분들도 사용할 수 없는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쉐이프 드롭을 XML로 작성된 쉐이프 드롭을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셀렉터 드롭을 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스테이트 리스트도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나 아니면 뭐 클릭에 따라서 이제 뭐 드롭을 전환해 주거나 쉐이프를 전환해 주거나 색깔을 바꿔 주거나 하는 작업이 XML 코드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인터랙션 소스나 이제 다른 부분으로 리컴포지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미지 같은 경우는 9 패치 굉장히 많이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이 9 패치 이미지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유념을 하고 이제 컴포즈로 전환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발 생산성이 더 빠른 코드를 직관적으로 작성이라고 이제 메인 홈페이지에는 적어 놓았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러닝 커브가 좀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개발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닝 커브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숙련이 되면은 코틀린 코드에서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때 이후에는 개발 생산성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프리뷰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XML 코드로 작성을 할 때는 옆에 프리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코드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위프트UI 한로드처럼 제트팩 컴포즈도 프리뷰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제트팩 컴포즈 코드를 함께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1.0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느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직은 사용하기 불편하다. 네, 바로 XML 코드로 작성을 하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컴포즈 코드로 작성할 경우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생산성 저하가 일어나고 있고요. 대신에 테마 같은 경우를 설정해서 여러 가지 테마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한 번에 보여주는 기능은 또 장점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직 MVP 패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MVVM 패턴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또 컴포즈를 사용하면은 빌드 시간이나 APK 사이즈가 많이 작아진다고 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컴포즈만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컴포즈와 뷰를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분간은 빌드 시간이나 APK 사이즈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차피 증분 빌드를 하기 때문에 뷰만 사용했을 때와 컴포즈를 도입했을 때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 풀 빌드 시간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배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도입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컴포즈 도입을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요. 팀 내에서도 이제 다음 우아콘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제트팩 컴포즈 코드랩 같은 것을 코드랩이나 아니면 제트팩 컴포즈를 따로 이제 학습을 해서 러닝 커브를 조금씩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트팩 컴포즈를 바로 도입을 해서 간단한 화면부터 조금씩 적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간결하고 UI 위주로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었고, MVP 패턴부터 이제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키텍처부터 천천히 고민해보면서 제트 컴포즈를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제트 컴포즈를 적용을 해보면서 느낀 소감이나 경험을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